네, 오늘 시장에서는 호황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쇼크 악재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됐다라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수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죠. 김종규 MTN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제외하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투자 심리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어서 오늘 시장은 극과 극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가 1917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점점점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수급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이 조건으로 받쳐줘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도 확인된 그런 모습이죠. 이 프로그램 매수 한 2천억 정도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기본의 상승 공식이 오늘도 여전히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매수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강력하게 들어온 베이시스 수준별 프로그램 매수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1.5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었고 이 아래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 탄력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항상 베이시스 기준으로 1.5 이상의 그런 괴리도를 꾸준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힘, 이것이 발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하향되면 하향될수록 특히 1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익 매물 압력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베이시스가 최대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시기별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8월에 유입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살펴보시면 창구 기준으로 직구해 봤을 때 다른 쪽도 작지 않은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좀 비교적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8월 내 유입된 거래량만 생각해 보면 오늘을 제외하더라도 비차익 쪽에서 4조 원, 차익 쪽에서 3조 원 가량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만 지금 7조 원 유입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달 만기일쯤에는 정말 더 위험스러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건가요?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깨져야 물량이 나오는 것이지 깨지지 않는다면 만기날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물량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물론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물량 기준이 아니라 조건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월물과 형성되고 있는 스프레드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체력 테스트거든요. 네가 얼마만큼의 짐을 더 질 수 있을지 계속 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짐의 그 힘의 균형점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오면 의외로 크게 무너질 수가 있고 어쨌든 억지로라도 끊임없이 버텨낸다면 이것은 어쨌든 빠지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번 주말에 있을 최대 빅 이벤트, 이번 주의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 행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하루씩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190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번 주 후반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수는 서서히 고점이 낮아지면서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일단 상단이 막혀 있습니다.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가운데 하단으로 이제 과연 강하게 뚫릴 것인가 여부를 시장이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체력 테스트를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이번에 버냉키 회장의 주말에 있을 여러 가지 회의 내용들, 이러한 Q3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간 흐름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면서 다독여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종현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난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애플의 우세승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예.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 이미 빠진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이라고 보더라도 문제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심원 판결을 시장에서 일부는 희망만을 보면서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의 판결에 이루어졌던 가장 큰 조건은 삼성의 그 3G 통신 특허를 만약에 인정할 경우 애플은 제조와 판매 모두가 불가능해지고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독점법 네. 이것에 의해서 삼성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은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상황이겠죠. 반대로 삼성은 디자인만 바꾸면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던 들어주지 않았던 그걸 떠나서 그 기준으로 반독점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의 판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삼성을 짓눌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 보입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이 되었던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삼성이 과연 3G 특허에 관련된 기술 특허료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 지금 애플이 산정한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배상금을 어떻게 줄여낼 수 있느냐. 네. 이 두 가지 정도가 향후 쟁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난 주말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변화는 갤럭시 S3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타이젠 서비스라든지 윈8폰과 같은 그런 다른 OS 쪽으로 돌면서 삼성이 소송 쪽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직구 전략을 그리고 대응하는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커브와 같은 전략을 쓰지 않을까, 우회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악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석으로 몰리게 된 삼성전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도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특징주로 신세계 꼽아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6%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감 가격이 23만 4,500원이네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지난 목, 금,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제가 지금 유통주와 의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이 두 종목이 엇갈려서 교체해서 움직이거나 같이 움직이면 정말 강한 움직임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좀 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쏠림에 따라서 특히 투신권의 삼성전자 매물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 종목만 빠지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강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소비 심리라든지 그리고 최근의 소비 행태들 물론 후행적이긴 합니다만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권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급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반등하면서 거래도 늘어난 그런 모습이죠. 자, 거래 증가와 함께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 매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이 외국인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세계는 프로그램 매수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일종의 진성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신용 잔고나 신용 공여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잠재 매물이 늘어난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신세계 쪽에서 보시면 돈을 빌려서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돈을 빌려서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빠르게 갚아 나간다라는 거죠. 아. 반등에 의해서 네네. 일시적인 뭐 돈을 빌려서 하는 그런 빠른 매매자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양상이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롱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소비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 그리고 네. 지표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의 개선 가능성을 보면서 미리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류주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하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차지하는 이익은 의류 쪽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겨울옷이 많이 팔려 나갈 것이다. 네, 이런 추동옷의 어떤 판매 증가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미리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 종목은 일종의 종목상으로 묶어두고 향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글로벌 경제 일정 어떤 것들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